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자,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이고, 첫 번째 다항식의 정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내림차순, 오름차순. 근데 우리가 항상 정리를 많이 하는 것은 내림차순으로 많이 정리하죠?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거에서 차수가 낮은 걸로 이런 정리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데, 뭐, x제곱 플러스 5y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x가 내림차수로 정리하시오 오름차수로 정리하시오 그런 거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이쪽을 한번 볼래? 너희 책에도 일단 지금의 내가 예로 든 항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몇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니? 4개로 이루어져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끊었을 때 이렇게 총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4개면은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럼 항이 1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단항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너희 공통수학 툴 했으니까 집합을 했잖아, 그지?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을까? 그래서 항이 1개만 있어도 단항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다항식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요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포함관계로 따지면은 단항식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다항식도 있다. 다항식이 1개인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개인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항식의 차수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 다항식의 차수를 얘기했을 때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얘기하시오라고 이렇게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 x에 관해서 몇 차식입니까? 물어봤을 때 x를 봤을 때 요거 나 3으로 만들게. 자, x가 있는 부분은 요 두 가지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네, 그치? 그런데 차수가 높은 건 3차죠. 그래서 x에 관해서 몇 차입니까? 하면은 3차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y에 관해서는 몇 차니? 라고 물으면 몇 차식이 되는 겁니까? 4차. 그렇죠. 얘는 1차고 얘는 4차니까 얘는 4차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얘는 좀 생각해 둘 만해. x, y에 관해서는 몇 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거의 너희가 배우지 못했을 거야. 근데 물론 100개 학교를 따지면 한 개 학교 정도에서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발생했거든. 그러면 x, y에 관해서면 얘 두 개를 합쳐서 있는 요 항을 봐야 돼. 그러면 x는 제곱이고 y는 1차지. 그럼 우리는 생각했을 때 a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a의 1제곱 이러면 a의 몇 제곱이 되는 거니? 3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x, y에 대해서 공통으로 물어봤으니까 얘 2차랑 1차를 합쳐서 얘는 3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됐고 2번에 너희 책에 한번 볼 거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거는 솔직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너희가 중학교 때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낸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서 계산을 해낸다.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거고. 초록색 보이니 여기? 됐네. 그 다음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크게 신경 쓸 것들이 아니고 여기 분배법칙까지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게 4번, 5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너희 그 프린트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 자,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조금 더 외워야 되는 건 여기까지는 중학교 내용이야. 그래서 너희가 좀 외워야 되는 것은 5번부터 10번까지를 이렇게 하나 딱 묶어 놓자. 5번부터 10번까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새로 좀 나오는, 그래서 물론 너희가 공통수학 1을 했겠지만 그때 한 거는 그때 한 거고 지금부터는 그냥 개념 하나씩 천천히 해 나갈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없는 공식이 뭐냐면 너희 책 밑에 여기 공간이 조금 있죠? 거기에다가 나는 11번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책에는 일단 기본적인 것까지는 나오는 거고
어떤 공식을 조금 생각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5번 공식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2ab, 2bc, 2ca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런 거. 11번으로 적을 거,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 요걸 같이 요렇게 딱 적을게. 됐니? 자, 그러면 누가야? 이름을 외울 때까지 이거 좀 적어 놓을게. 지금 자리에서 당분간 조금 앉자. 내가 이름을 다 외울 때까지. 형서가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겠니? 보통 제곱을 할 때는 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얘를 2로 묶어가지고 넘겨서 마이너스 2 그 공식 기억나니? 그러면 4제곱으로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유출을 해볼 수 있을까? 우린 유출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해야 되거든? 아니,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도 괜찮아. 혹시 다른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없니? 요걸 해볼게. 자, 저기 있는 걸 변형해볼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그다음에 플러스 c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대신에 a제곱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되지? b 대신에 b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리에 다 제곱들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하고 얘네들도 다 똑같이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 a제곱. 자, 요걸로 하나 딱 적어 놓자. 요거 필기해야 돼. 꼭 적어 놔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AB 하고 ABC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여기까지 해서 두 개의 공식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중간고사 때 이제 점수를 가르는 문제에서 이 공식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너희 프린트에 적혀 있지만 한번 적으면서 한번 외워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심화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외웠을 때 이렇게 할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얘는 당연히 알고 있는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그치? 세제곱도 알고 있는 거고. 형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얘는 공식이 혹시 기억나니? 너무 옛날에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b까지 들어가는 거 똑같지? 근데 세제곱은 뭐가 더 붙어야 되냐면 a 플러스 b가 이렇게 더 붙어야 되거든? 요거도 이제 공식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물론 너희 책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a의 5제곱 플러스 b의 5제곱 하고 얘가 12번 13번은 a의 7제곱 플러스 b의 7제곱 여기까지만 나오지 9제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제곱들하고 7제곱들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 놓을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5제곱이라는 것은 5제곱이든 7제곱이든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게 나오면 꼭 차수가 1 차이 나는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러면 5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요거를 일단 먼저 적고, 다 적었니? 괜찮아. 그럼 얘는 몇 제곱 몇 제곱으로 해줘야 되겠니? 지수가 어떤 두 숫자인? 아니, 너무 떨지 말고. 아니, 괜찮아, 얘들아. 너무 떨지 마. 하진 알겠니? 몇 제곱 몇 제곱 곱해야 되는 거야? 세제곱이랑 4제곱 1 차이 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차수가 높은 홀수들은 하나 차이인 것들을 이렇게 괄호로 적어 놓는데, 그러면 잘 보면 이렇게 곱하면 a의 5제곱이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b의 5제곱이 완성이 되었지, 전개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곱한 거는 필요가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b 세제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 세제곱 b 제곱도 없애줘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공통인수고, 그 다음에 차수가 2인 것들은 다 묶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제곱 b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서는 a가 남고 여기서는 b가 남고, 그래서 요렇게 식이 완성이 돼. 괜찮죠? 오케이. 이제 2시간 반 수업하다가 2시간 수업을 하고 2시간 테스트를 보니까, 저 2시간 반 수업할 때는 1시간 한 20분, 30분 하고 쉬고 1시간 수업하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제 4시간 체제가 되다 보니까 2시간 수업이라서 한 55분쯤 수업하고 한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 그럼 그렇게 피곤하진 않을 거야. 그치, 하진아? 내가 아는 얼굴이 지민이하고 하고 승리밖에 없잖아. 승호밖에 없잖아. 뭐야, 얘네들. 기다리는 거야? 놀래라. 귀엽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가 1 차이 나는 두 지수를 했잖아, 그지? a 플러스 b라는 것은 항상 들어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것도 항상 들어갈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수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 두 개의 1 차이 나는 지수 중에서 작은 지수 쪽이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작은 지수가 3이지? 그럼 여기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9제곱도 만들 수 있고 11제곱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시험 문제는 7제곱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6번 내용은 항등식 나눗셈, 직접 나눗셈이나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요 책을 너희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책은 개념이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펼친 파트가 뭐냐면, A스텝 문제처럼 오늘 요 단원에서 할 주된 내용에 대해서 쉬운 문제들 한번 풀어봐라,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B스텝처럼 유형 1부터 쭉 나오게 되겠죠? 이제 센 같은 거. 그래서 1단원이 유형 몇 가지 있니? 유형 15까지 존재하죠? 생각보다 많아서 오늘 테스트를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 나머지, 원래는 수업 진행을 할 때 고등부는 센으로 하든 무슨 책으로 하든 개념 잠깐 정리하고 A스텝은 패스, 그 다음에 B스텝에서 유형을 자세히 정리 이렇게 많이 하거든? 그렇지만 너희들은 A스텝은 숙제로 확인해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한 가지, B스텝으로 넘기기 전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서,
자,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 펴볼까? 9페이지에 곱셈 공식이라고 나와 있지. 9페이지에 그 곱셈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 과정인지를 뭐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놨거든? 전개해서 이항을 시키니까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을 별표로 치놓을까? 자, 여기다 4번을 별표로 치자. 자,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세제곱 공식이라는 것은 이거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얘네들을 곱하고 원래는 플러스 3ABC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3ABC를 이쪽으로 넘겨서 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는 0이 된다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을까? 그럼 1초 문제가 되거든? 자, 그러면 얘가 는 0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는 0이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 되겠지? 좌변우변 똑같은 거니까, 그지?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삼각형. 삼각형의 세 변이 A하고 B하고 C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항상 변의 길이는 양수잖아, 그지? 그러면 양수 3개를 더한 얘는 0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결국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러면 요 식으로 변형했더니 얘가 0이 되네? 요거 요렇게 변형하는 거 알고 있니, 혹시? 2배 해가지고 2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식이 0이 된대. 자,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 이해되겠니? 그러면 AB 같다, 그리고 BC 같다, 그리고 CA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저런 논리로 인해서 얘가 0이 되면 무슨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해두자. 요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요런 내용도 좀 적어놔야 되겠죠. 삼각형의 세변 ABC라고 했을 경우에. 자, 누구지? 동화? 큰일 났네. 일단 가자. 자, 그러면 A 스텝까지는 끝난 것 같아요. 됐어. 자, 이제 기출 유형으로 실전 준비하기에서 실전 유형 1번부터 쭉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자. 자, 1번 유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항식, 한 개 이상의 항으로 합해진 식, 그 다음에 개수, 문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차수, 항의 차수.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거, 동류항, 상수항.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알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로 그냥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 자, 식이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네, 그지? 자, x에 대한 2차항의 개수. 그럼 x제곱이 있는 걸 봐야 되죠? 그럼 x제곱이 여기 있네. 그거에 뭐를? 개수. 앞에 붙어 있는 숫자 8.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참이다. x에 대한 차수는 x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 x에 관한 지수가 가장 높은 게 2입니까? 2가 맞습니까? 맞죠?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2 맞는 거네, 그치? 됐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럼 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는 4입니까? y의 4제곱 있잖아, 그치? 그럼 맞는 거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이면 x가 없는 놈들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x가 없는 게 얘 없죠?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문자가 포함돼도 상관없어. x가 없으면 다 x에 대한 상수항이 돼버려. 그러면 y에 대한 상수항이 당연히 이게 답이 되겠지. 틀린 거? 그럼 y가 없는 걸 하래. y가 없는 거는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결국 7이 아니고 8x제곱 플러스 7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어려운 파트는 아니죠. 아직은 쉬운 내용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추가가 되면 그 100개 학교 중에 한 개 학교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x, y에 대한 차수는 몇 차입니까? 5차? 그렇지. y는 4, x는 1 더하면은 5차가 되는 거지. 그렇지. 5차. 요거도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도록 하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요 정도로 간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형 2.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보통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는 건 거의 없지만 y에 대한 오름차순, y가 없는 놈, 그 다음에 y의 1차, y의 2차 차수가 점점 올라가게 하시오.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러면 1번 문제 정도 하나 가볼게. 자,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식. y의 가장 높은 차수는 몇 차입니까? 그렇지, 3차.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썼네. 그 다음에 2차를 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러면 y제곱에 대한 계수인 x 플러스 7을 묶어서 y의 제곱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y가 없죠? 그럼 y에 대한 상수항 되겠네, 그지? 그래서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고, 그럴 때 y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결국 얘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거? y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래서 특정 한 문자에 대해서 개수를 구할 때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지. 자, 그럼 11번 정도 해결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실전 유형 3번. 너희가 중간고사를 볼 때 1번 문제로 나오기 가장 거의 100개 학교로 따지면 80개 학교가 이 유형 3번을 1번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자, A식이 있고 B식이 있을 때 그거를 연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14번부터 17번까지 뭐 어려운 건 없고, 물론 어려운 거는 레벨 2 정도인 18, 19가 조금 어렵겠죠? 그럴 때 요거 한번 가볼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자, A 플러스 B가 돼 있고 B 플러스 C가 돼 있고 C 플러스 A가 돼 있네? 그럴 때 얘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네? 세 종류가 있어. 쟤를 어떻게 이용해서 풀면 좋을까? 유리식을 했으면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할 만한데? 공통수학 툴을 했으니까. 좌변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있니? 명칭이 있는데 못 들어봤나? 수학은 항상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한 어려운 유형들은 다 명칭이 다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 명칭을 외우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자, A, B, B, C, C, A 두 개의 문자가 순서대로 A, B, C가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더하기로 순환되니까 뭐냐면 얘를 어떤 형태로 하면 합의 순환형. 자, 그래서 합의 순환형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합의 순환형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해법이 세식의 합이 가장 중요하다. 자, AB랑 BC랑 CA 이렇게 좌변을 더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A도 몇 개, B도 몇 개, C도 몇 개니? 다 두 개씩 있지. 아, 그럼 다 두 개씩 있으면 이 세식의 합에서 2로 나눠버리면 좌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식밖에 없으니까 2차는 얘밖에 없지. 그럼 다 더해서 나누기 2하면 X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1차
얘랑 뭐지? 놀래라. 누구 전화가 저렇게.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x죠. 그럼 2로 나누면 플러스 x가 되겠네? 상수항 다 더하면 얼마니? 6. 그럼 2로 나누면?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요게 첫 번째 단계로 꼭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합의 순환형이 나오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할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하는 걸 한번 보자고. 물론 여기서 이 식에서 몇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빼버리면 A만 남겠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면 C만 남겠네. 아, 그러면 AC가 구해졌으니까 A 2배에서 C 더하면 상관없죠. 그러면 세 번의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는 너희 중학교 때, 기말고사 다 100점 맞았니? 아니야? 100점. 잘했네. 자, 중학교 때는 너희 기말고사 봤을 때 시험이 남지? 시험이 안 남으면 안 되거든? 시간이? 근데 고등학교는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 그래서 나하고 배울 거는 뭐냐면, 물론 선행으로 배운 건 선행으로 배운 거고, 나랑 배울 거는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스킬로, 어떤 기술로 시간을 줄이고 단축시킬 수 있는 거. 물론 정석은 중요하죠, 정석풀이. 그래서 난 정석풀이를 무조건 설명을 해주고 나서 빠른 편법들도 많이 설명을 해줄 거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등부생들하고 익혀나가게 될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세 번의 작업을 해도 되는데, 구하는 걸 딱 봤더니 얘를 A 플러스 C라고 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식은 어디 있니? 여기에 주어져 있지. 그죠? 그럼 우리는 빼는 걸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만 해서 A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몇 번째 식을? 요 식을 빼버리면 A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요 식, 요거에서 저거 빼니까 A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 플러스 C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가져오겠네, 그치?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우리가 구하는 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요거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필기를 색깔펜 있는 것들도 좀 섞어 써서 한 번씩 해봐. 급한 거 없으니까 정리는 천천히 해도 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줘야 돼. 고등학교는 뭐 문제를 많이 풀거나 이런 거보다는 천천히 급하게 하다가 실수하는 게 더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어. 혹시 성일고는 지망한 학생 있나? 올해 성일고 학생들이 정말 잘 갔거든? 혹시 포스텍이라 가라? 포스텍 수시로 1차로 한번 붙고, 근데 그 학생은 그것만 붙은 게 아니고 연세대도 붙고 한양대도 붙고 성균관대도 붙고 다 붙었거든? 근데 포스텍이 좋은 게 뭐냐면 입학생 전원에게, 대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아이패드 프로 있지? 아이패드 프로를 무상으로 다 주는 거야. 아이패드를 줬으면 뭘 줘야 돼? 항상 딸려가는 거. 펜슬 있어야 되겠지? 펜슬도 무상으로 주고, 아이팟도 무상으로 주고. 와, 돈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그렇게 주더라.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학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학생이랑 거의 비슷한 성적을 가지면서 수학이 아예 1등급, 2등급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학생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가 진짜 수시를 가기 위해서, 교과 성적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중요한 내신인데, 걔가 거의 전교에서 수학이 5등, 6등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를 다 풀었어. OMR 카드를 작성해. 그래서 1번 작성하고 2번을 띄워놓고 3번부터 2번을 쭉 표시한 거야. 근데 다 적고 나니까 그 딱 알았어. 근데 시간이 딱 끝난 거야. OMR 카드를 내야 되잖아. 와, 그럼 솔직히 말하면 다 그냥 찍었다 생각해도 몇 개는 맞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정말 운 나쁘게 제대로 체크한 1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거야. 그래서 5점. 그 하나의 실수가 걔는 수시를 쓸 수 있는 교과 있잖아. 내신 성적으로 쓸 수 있는 수시는 하나도 못 썼어. 와, 그런 게 얼마나 뼈 아프겠냐, 그지? 그럼 교과 성적으로 수시를 쓸 수 없다? 그렇다고 걔가 학종이 잘 돼 있냐? 그건 아니라서 정시로 하거나 논술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논술은 보통 요번에 내가 고3 애들 준비하는데 거의 3학년 2학기 때 논술 준비를 하더라고. 근데 원래 쌤이 잠실에서 있다 왔거든? 근데 잠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를 하거든? 논술 쓰는 애들은. 그런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은 2년 준비한 애랑 한 학기 준비한 애랑 어떻게 했니? 솔직히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논술, 6논술 다 떨어졌어. 그래서 정시를 한번 해보거나 해서 낮은 학교라도 집어넣고 반수를 하거나. 반수가 뭔지는 알지? 학교 다니면서 재수를 하는 거 있지? 근데 그게 솔직히 힘들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수를 해서 다시 6논술을 도전하거나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밖에 없는데 솔직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는데. 앉아. 어디 앉을래? 여기 앉아. 자. 여기 교실인 거 오늘 6시부터 하는 줄 몰랐어? 이따가 쌤 전화번호랑 유튜브 보는 방법을 가르쳐줘. 알았지? 자, 딴 데로 좀 새긴 했는데, 조금 뭐 그런 것들 실수하지 말고 시간 단축시키는 그런 걸 연습을 좀 많이 할게. 앞부분은 동아야, 영상이 촬영돼 있거든? 나중에 들으면 된다. 자, 그럼 3번 유형은 이런 정도로 끝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신경 써야 되는 게 18번에다가도 체크 표시를 하나 해두자. 쉽게 나온다면, 만약에 첫 페이지에 너희가 시험 문제로 이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14번부터 17번 사이에 나올 거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온다라고 하면 18번 정도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18번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좀 신경을 써서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 책은 한 유형당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 뭐 2개 내지 3개가 섞여 있어. 자, 그런데 항상 모의고사 문제가 어려운 문제만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쉬운 문제가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실전 유형 4로 넘어갈게. 물론 이런 정도의 공식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물론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서 선생님이 한 번씩 계속 써줄 거야. 써주면서 할 거고, 외워질 때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거 곱셈공식 테스트를 볼 겁니다. 봤을 때, 몇 개 이하는 제시험, 이건 없어. 대신,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나는 34개를 다 맞았어. 연속으로 3번 맞았어. 그러면 다음에 곱셈공식 테스트를 즉석으로 볼 때 3번 연속으로 맞춘 학생은 안 봐도 돼. 근데 나는 연습하기 위해서 몇 번 안 보다가 요번은 볼래요. 봐도 되고. 그거는 뭐 자기 하기 나름이고, 그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34개를 좀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거 눈으로 한번 될까? 답이 몇 번일까? 이런 거 나왔을 때 떠오르는 곱셈 공식은 명칭이 뭡니까? 그렇지, 합차. 합차를 가지고 하겠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올 거고, 나온 거 가지고 할 거고, 나온 거 가지고 여기까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민찬아 몇 번? 3번. 그렇지.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봐. 아니, 이런 건 들어줘야 돼.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더 부끄러운 거다.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써줄게. 없어? 동 알겠니? 합차 공식? 오케이? 됐어? 자, 그럼 됐고. 다음번 유형에서 조금 신경 쓸 만한 문제가, 요런 거 가볼게. 27번 가볼게. 자, 항상 구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대. 항상 이거 주어진 거 가지고 뭘 할 생각 하지 말고, 고등학교는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작업할 거는 뭘 것 같니? a세제곱 곱하기 b세제곱 구하래. 제 세제곱 해가지고 제세제곱 해가지고 곱할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해야 되겠죠. 무슨 법칙을 이용하니? 지수 법칙을 이용하겠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ab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그치? 됐고. 그럼 ab의 세제곱. 그러면 뭐의 세제곱이 되겠네, 그치? a 곱하기 b를 한데, 잘 봤더니 적어도 합차네?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요거 적어놓고 전개해봐.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요 공식을 머리에 두고 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공식을. 볼펜으로 풀어? 혹시 틀리면 어떡해? 찍찍 거? 아니 뭐 너 볼펜 푼다면 그렇게 상관없어. 자기가 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되고. 자, 첫 번째 뭐니? 불러볼까? 동아야? x 8제곱. 다시. 알면 되지.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x 6. 그렇지. x 6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x 몇 제곱? 4제곱.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면 위에 적어놓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천천히 실수 없이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다 곱셈 공식이라서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는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유형으로 가볼게. 자, 물론 뭐 여러가지 3차, 4차 방정식 가도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는 것들, 우리는 뭐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 부분이 있으면 그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하는 것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될 거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30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공통 부분이 있네. 그래서 얘를 뭐 A로 치환해서 뭐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5. 그래서 전개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대.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은 공통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공통 부분이 보이도록 짝을 짓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책에 32번에 관련된 거야. 괄호가 이렇게 4개 존재하지. 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책 유형 5번 위에다가 이 괄호 2번 개념에 대해서 쫙 올리면 되겠죠? 괄호가 이렇게 4개 존재한대. 자,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상수항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90% 문제. 그런데 플러스 2차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 유형 5번 위에다가 좀 적어 놓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묶어주는 법칙이 완전 달라. 그래서 요거를 좀 적어 놔봐. 하냐, 너희는 너희 반은 쉬는 시간에 뭐 하니? 게임 안 하니? 네? 아니, 너희 반은 쉬는 시간에 뭐 해, 애들? 네가 봤을 때 그냥 알았어. 알아서 휴대폰 그냥 건져보는 거야? 와, 우리 반 애들 막 브롤 하고 난리 났던데. 클래시 로얄. 그래서 우리 반에 지금 고1이 5반 있거든? 쌤 반에 있는 2명하고 딴 반에 있는 2명하고 한 쌤이 한 반을 맡고 있거든? 그래서 같은 쉬는 시간에 전쟁하던데? 아니면 브롤 스타즈를 하든가? 너희는 게임 안 해? 게임 재밌는데. 나는 이 게임이 제일 재밌다. 혹시 난 게임 좋아하거든? 그래서 브롤 스타즈도 애들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하고도 하기도 하고 원신도 열심히 키우고 있고. 원신 알아? 알고 있어? 한 달에 5,900원짜리 현질도 좀 하고 보석을 조금씩 모아야지. 그래야 뭔가 뽑기를 하지. 자, 그럼 얘는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뭘까요? 그걸 알아야지 어떤 법칙을 쓸지 할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2차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거든? 자, 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자, 상수항에 합이 같게끔 짝지어줘야 돼. 상수항에 합이 같게. 자, 상수항이 이렇게 총 4종류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2개씩 짝지었을 때 합이 똑같아져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6은 뭐하고 짝지어줘야 되니? 그렇지. 이렇게 짝지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짝지어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치? 이렇게 합이 같게끔 짝지어줘야 돼. 그러면 2차항이 만약에 나오는 10%의 경우이면 어떻게 되냐? 정말 얘는 문제지상에도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 근데 간혹 출제가 돼. 그러면 얘는 상수항들의 곱이 같게 이렇게 하나 딱 적어 놓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다른 문제를 먼저 가도록 할게.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식을 먼저 적어보자. 전개했다라고 생각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전개했다라고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이런 공통 부분이 발생했다가 되네, 그지? 그럼 원래는 얘를 A로 치환해서 A-6, A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전개하면 뭐가 되니?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그치? 치환하면 어렵다. 자, 마지막 X의 4제곱 이거 2개 곱해서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0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은 25X 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 2X 제곱 있지? 그러면 플러스 23X 제곱 이렇게 하면 1차항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몇 번의 답입니까? 1번의 답입니까? 오케이, 맞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석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얘들아, 쉬는 시간을 얘기해줘야지. 55분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왜냐면 나도 쉴 권리가 있잖아. 야, 선생님도 쉬어야지. 4시간 동안 서서 떠들어야 되는데 우리 잠시 쉬었다 하자. 일단 스톱. 자, 조금 낫다. 좀 높이자. 갈게. 자, 요거 한 문제 풀었고, 그 다음에 자, 너희 책은 A 스텝, 개념이 있고 A 스텝이 있고 이렇게 B 스텝이 있고 쭉 넘겨보면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원 실전 마무리라고 해서 1, 2회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난도가 있어. 고난도. 그래서 한 4, 5문제씩 이렇게 있거든. 그 고난도에 1번 있지. 그 1번과 지금 내가 풀어줄 것과 거의 흡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34번에다가 요거 적어놓으면 되겠네. 고난도 1번 넘버 1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고난도 1번을 풀 때 얘를 가지고 풀면 좀 쉽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자, 가볼게. 자, A가 루트인데 루트 1을 집어넣어서 막 뭐 세제곱이 안에 들어있고 그걸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이 있고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거든. 자, 그런데 우리는 큰 틀만 먼저 보자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걸 A라고 놓고 뒤에 걸 B라고 놓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합차가 떠오르죠. 그러면 이 식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 그죠? 그럼 더하면 얘랑 얘랑은 사라지지. 얘가 몇 개 있는 거니? 2개 있지. 그래서 2하고 2A 플러스 3의 세제곱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됐니? 그런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뺀 거를 곱해줘야 되지. 빼면은 앞에 게 날라가고 요거에서 얘를 빼면은 저게 또 2개 되면서 2A-3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요게 첫 번째 단계니까 필기를 한번 해둘까?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무조건 합차를 하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은 일단 천천히 적고 하자. 갖다 놓고 올게. 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여기에 2 곱하기 2가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4로 묶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 두 개의 세제곱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세제곱으로 묶어서 요 안에 거 두 개를 곱하는 거 되겠네. 그지? 2개 곱하면 요거도 합차네. 그지?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9가 돼버리겠네. 그지? 오케이, 됐어. 두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요 놈이 얼마입니까? a제곱은? a가 루트 2니까 얘가 2네? 그럼 곱하면 8이지. 마이너스 9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네. 자, 레벨 3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특히 레벨 3는 저 뒤에 있는 고난도를 좀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되었죠? 그래서 5번째 유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고, 됐죠? 자, 그럼 6번째 유형으로 가볼게. 너 고등학교 발표는 언제 나니? 2월 27일? 그 정도? 1월 말쯤에? 지민이는 어디를 지망했니? 일지망. 동생.
이유는? 그냥 풍생이 학교가 혹시 그 시험 난이도는 알고 있니? 요 주변 학교? 저번에 나연쌤이 물어봤을 때 가르쳐줬는데 성일, 효성, 한빛 이 세 학교가 어렵고 그 다음에 성남고, 성남여고, 풍생고 또 있나? 숭신여고 요런 정도가 중간. 복정은 저 밑에 난이도가 좀 쉬워. 근데 풍생도 평이하긴 한데 중간기말 이렇게 4번 보잖아. 4번 보는데 갑자기 한 번을 엄청 어렵게 내는 경우가 발생해. 이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물론 성적이 내가 중간 때 잘 봤어. 근데 너희 중학교 때 점수랑 고등학교 때 점수랑은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건 알죠? 그 지금 고3 애들 나간 애들도 내가 중3 때 맡았을 때 당연히 걔네들도 뭐 수학 시험은 다 100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겠지. 그래서 너희 C반 같은 그 잘하는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들이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딱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82점. 정말 잘 본 애가 91.5 막 이렇게 돼. 근데 82점이어서 엄청 실망을 막 하잖아, 그지? 근데 1등급 컷이 83점이었어. 우와, 그 얼마나 열받겠냐. 왜? 1점 차이잖아. 그러면 내가 객관식이 다 3.7, 3.5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4.2. 그 소수점 한 자리 한 자리가 모여서 1점을 만들면 등급이 하나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뭔가 하나 틀렸다. 그러면 한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82점이어도 그래도 2등급은 나왔지만 엄청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2등급. 근데 어떤 학생은 71점인 애도 있었어. 근데 2등급 컷이 70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주변 애들이 어떻게 봤는지 100점이 몇 명 나왔는지 그런 정도가 중요하고 보통 한 200명으로 따지면 너희는 이제 등급제가 좀 달라졌지. 5등급제로 바뀌잖아. 그치? 10%까지지. 그러면 200명이면 정규 20등을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4%였으니까 7등, 8등 요 정도까지 1등급이거든. 정규에서. 그래도 폭은 넓어졌다.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너희는 100분위가 중요해서 점수를 무조건 높은 놈이 같은 등급이어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소수점 하나라도 잘 받아야 돼. 그거는 점수는. 풍생은 좀 그런 거 좀 조심해 줘야 돼. 쉽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빈출 유형. 자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뭐 어려운 건지 안 어려운 건지는 대표 유형 하나 정도로 하나 풀고 가볼게. 이 유형들은 그런 거야. 실전 유형에도 나와 있죠? 모든 항을 전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문자의 개수만 필요한 것만 전개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전개할 필요 없어.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뭘 원하니? x, y를 원하네. 그럼 여기서 x랑 여기서 y, 여기서 y랑 여기서 x. 그러면 1xy 마이너스 3xy니까 결국 a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합치면. 그 다음에 y라는 개수를 원한대. 그럼 여기서 y면 얘랑 상수항. 그럼 마이너스 4y. 여기서 상수항이면 여기서 y. 그럼 여기는 2y. 요것만 딱 필요하네. 그럼 b 값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그치? 뭐가 이상한데? 에? 그냥 4y 아니야.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4를 하면 4y가 나와. xy가? 잠깐만. 그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4를 했을 때 4y. 얘가 4y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네. 그치?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a, b 곱하면 1번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오케이. 이렇게 쌤도 한번 실수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잘 고쳐줘.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자, 이번에도 고난도로 한번 가볼까? 필요한 것만 찾고 싶은데, 자, 41번을 봤더니, 자, 1,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3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50x 49제곱까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가죠. 자, 항상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한 숫자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x5제곱의 개수만 원한대. 그러면 x5제곱의 개수가 필요하면, 원하면 x6제곱부터 x49제곱은 다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쭉 없애고 이것만 딱 생각하는 거야. 1 플러스 요거는 같이 적어. 2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4제곱 플러스 6x 5제곱 요거의 제곱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래서 뒷부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적어 놓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x5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요걸 생각해야 돼. 졸려? 내 목소리가 너무 중저음이지. 그래서 좀 졸릴 수도 있어. 나연쌤은 까랑까랑 하잖아. 졸릴 수가 없어. 야! 저기서 소리치는 거 내 교실도 들린다? 근데 나연쌤이 야! 이게 너희들을 싫어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뭐 재미로 소리 지르는 경우도 되게 많던데? 이거 이리 하라고! 이거.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돼서 괄호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하고 똑같은 것이.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가 나는 요 정도만 적을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x의 5제곱의 개수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러면 1이랑은 여기서 뭘 곱해야 되니? 6x의 5제곱을 곱하겠네, 그치? 그러면 개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6이 되는 거네. 그러면 2x는 여기서 뭘 곱해야 되니? 5를 곱하지. 여기 있는 거? 그러면 10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3은 뭐하고 곱하니? 4랑 얘랑 곱하지. 이렇게 곱해서 되는 거니까 그럼 12가 되고, 그럼 4는 뭐하고 곱하니? 3x의 제곱하고 곱하겠네, 그치? 그럼 또 1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곱해서 10이 되고, 얘는 얘하고 곱해서 6이 되고. 결국 짝수계의 항이기 때문에 6하고 10하고 12가 다 2개씩 들어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2개씩에 6 플러스 10 플러스 12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28이죠? 그럼 최종적인 답은 56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한 거 전개했을 때 쌍을 만들어주는 거, 요런 정도를 조금 생각해 줘야 돼.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 38번을 2분 줄게. 자, 요거 빨간색 2분 딱 끝나면 빨간색 없어지면은 종 울린다. 2분 시작. 38번. 답 나온 사람들은 뒤에 빠른 정답으로 채점을 하시면 되고, 수고 맞았네.
G면도 맞았네. 이거에서 전개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수비도 맞았네. 잘했네. 자, 요거 문제는 솔직히 한 2분 정도 안에 꼭 풀어야 되는 문제고, 나중에 이 시계를 많이 활용을 할 거야. 내신 대비 가면은 너희 중학교 때는 그냥 계속 문제 풀면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첨삭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고등학교는 딱 3회 풀어! 딱 하면은, 너희는 시험 시간이 몇 분이니? 수학 시험 중학교는 몇 분이니? 45분? 그 정도지? 고등학교는 50분이거든? 그냥 이제 마킹하는 시간 빼고 나는 47분을 주거든? 그럼 요 시계로 이게 47분을 딱 해놓고 얘가 이제 끝나면은 조금 전처럼 종이 울리거든? 그럼 애들은 이거 보면서 시간 체크해가지고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일단 넘어가서 뒤에 거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될 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해설에도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얘를 가지고 공식을 하나 하고 얘를 가지고 공식을 하나 하고 이렇게 좀 많이 했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우리는 이런 게 있죠? 물론 이게 복부동선으로 적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세제곱 공식 혹시 인수분해 공식 기억납니까? 이 공식을 생각한다면 얘랑 얘를 전개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될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8 이게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은 아니지 잘못했지? 잠깐만, 얘랑 얘를 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부호 달라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A의 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면서 얘가 A의 6제곱 마이너스 64가 이렇게 된다라고 쉽게 할 수 있거든? 왜냐면 다 전개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다 전개하는 문제. 그래서 그냥 할 때는 뭐 이거 몇 제곱의 세제곱의 개수 구할 때는 이 문제는 상관없는데 다 전개할 때를 대비해서 요거도 하나 조금 적어 놓도록 하자. 빨리 전개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다 전개했을 때 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직히 30초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조금 중요해. 물론 해설은 합차하고 뭐 저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더라. 그래서 이런 정도가 중요한 문제 같더라. (45분) 되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 오늘 테스트 볼 거 한 문제를 좀 미리 설명을 하려고. 자, 그럼 6개 유형, 총 15개 유형 중에서 6개 유형을 했네. 자, 그 다음에 7번 유형으로 가보자. 자, 7번 유형은 문자가 2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2개짜리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 두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는 전개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변형한 거고 우리는 만약에 인수분해 단원을 간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 같이 적을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냥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끔 우리는 여러 번 적으면서 계속 외우자.
그럼 얘는 a-b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그래서 어떤 공식을 만약에 a의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왔을 때 앞에 걸 이용할 거냐 뒤에 걸 이용할 거냐 어떤 걸 이용할지는 자기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쭉 46번부터 49번까지 되어 있지만 49번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49번으로 대표 유형을 대체할게. 대표 유형은 항상 쉬운 문제들 위주로 있으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걸 가보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거, 구하는 걸 먼저 보시오라고 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얘네. 얘를 보고 딱 해야 되는 작업은 뭐겠니? 분수가 있으면 고등학교는 100% 무조건 통분이죠. 통분한 분모가 뭐가 되니? XY분의 분자는 뭐가 되니?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는 얘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얘를 두 개의 공식 중에 뭘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뭐가 편할까? 얘가 편할까? 얘가 편할까? 왜냐면 주어진 거는 얘네, 그지? 없는 걸 생각해보자. 얘 있지? 얘 없네? 위쪽 식은 아무도 없다, 그지? 근데 아래쪽 식은 얘는 존재하네? 그러면 두 개씩 모두 x-y라는 것도 구해야 되고 xy라는 것도 구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줘야 되네, 그지? 그러면 어차피 두 개를 다 구하면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아무거나 이용해도 상관없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도 구해야 되고 얘도 구해야 되네. 그럼 이 둘 중에 뭐를 먼저 구해야 될까요? 이거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 저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얘를 구할 수 있니? 얘를 구할 수 있니? 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해서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다. 첫 번째 적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이 되네. 얘는 1 마이너스 2xy네. 그러면 xy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딱 되겠네, 그치? 자, 그럼 xy 구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y야. x-y 구하려면 어떤 곱셈 공식을 써야 됩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야 되죠? 어떤 곱셈 공식의 변형일까? 승리야? 알겠니? 자, 우리 주어진 게 얘도 이제 알았고 얘도 원래 주어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알았어. 근데 이제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 어떤 곱셈 공식이 떠오릅니까? 라는 거죠. 나머지 학생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혹시 알겠니? 잘 모르겠어. 혹시 알겠는 사람 있니? 아는데 대답하진 않겠지, 승호. 대답해봐. 뭐 이용해야 돼? 불러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루트 씌워서 요거 되니? 얘도 두 가지 공식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x-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몇 xy니?
4xy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야. 그죠? 요거도 자기가 떠오르기 나름이야. 그지? 왜냐면 얘가 양수라고 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는 없는 거야. 원래 기본 공식이 요렇게 돼서 얘의 제곱은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안에 거 요거 구하는 것은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요걸로 구해볼까? 얘 얼마니? 1이죠? 마이너스 4xy 하면은 플러스 4가 되지. 그러면 이 우변이 뭐가 되니? 5가 되지. 그러면 x-y는 플러스 루트 5만 되겠네. 양수니까. 그럼 여기다가 얘가 루트 5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xy분의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됐네. 자, 집어넣어볼까? 뭘로 할까? 나 위에 걸로 해볼게. x-y의 세제곱. 그러면 5 루트 5. 그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 루트 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루트 5.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 루트 5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중요 문제라고 한 것 같아. 주어진 거 가지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낼 수는 없고 조금 한 번 돌아서 다른 공식으로 두 개를 찾고 나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희도 50번 한번 해볼까? 요것도 3분 정도 줄게. 수빈아 왜 안 되니? 잘 안 풀려? 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게 쉽진 않아. 이렇게 되겠네.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문제가 좀 풀리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100. xy가 얘니까 이 부분은 9가 돼버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82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 단계를 조금 거쳐야 되는 거 좀 쉽지 않다 이거. 엄청 어렵다. 됐니? 지금 맞았어? 자, 요런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숙제는 17페이지까지가 숙제다. 17페이지까지가.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물론 테스트 볼 때 책을 찾아보거나 곱셈 공식 그 프린트를 찾아보거나 해도 돼. 알았지?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뭐 100점을 무조건 맞기 위해서 뭐 스스로 풀고 싶으면 그렇게 되지만 찾아봐도 전혀 상관없고. 너 곱셈 공식 테스트 받았나? 요거 34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갈게. 잠깐만. 몇 페이지를 피냐면 80번. 번호로 볼게. 80번. 자, 80번을 보면 얘가 오늘 테스트에 나올 건데 좀 숫자가 같을지 다를지를 몰라. 다를 경우가 더 많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말은 뭐 그림만 보면 되니까. 자, 중요한 말은 뭐냐면 부피가 150짜리인 것은 몇 개냐면 5개다라는 거. 그 지문상에서 저 위에 말들은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가로, 세로, 높이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50짜리가 요 중에서는 5개밖에 없다.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부피식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림 1의 부피, 전체 부피를 일단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전체 부피. 자, 전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2b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천천히 적어. 한 줄 적어. 한 줄 적어. 자, 그러면 전개를 해야 돼.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일단 요 놈 자체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여기다가 a 플러스 2b를 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요거는 안 적어도 돼, 너희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자, 이렇게 곱하면 a 세제곱이죠. 내림차순으로 할게.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이 되는 것은 이렇게 곱해서 2a 제곱 b, 이렇게 곱해서 2a 제곱 b네. 그지? 그러면 플러스 4a 제곱 b가 됐죠. 2차 항 됐고, 그럼 a에 관한 1차식은 얘는 필요 없죠. 이렇게 곱하면 4ab 제곱, 4ab 제곱이네. 이렇게 하면 ab 제곱이네. 그러면 플러스 5ab 제곱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b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요거는 일단 딱 적어. 됐니? 하진아, 여기는 쪼개진 게 몇 개니? 조각이 12개지. 여기 쪼개진 거 12개 맞죠, 얘들아? 12개 맞지? 자, 거기서 중요한 건 어떤 숫자냐면, 여기의 개수가 뭐야? 1이지, 4지, 여기는 5지, 여기는 2지. 그래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조각의 개수야. 여기는 별표를 꼭 쳐놔야 돼. 조각의 개수. 그래서 문자 생각하지 말고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그 조각의 개수 다 합치면 12개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자, 요거야. 중요한 건 시험 문제로 나올 때 딱 저
개수, 앞에 붙는 숫자만 딱 판단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몇 개짜리를 원하니? 5개짜리를 원하지. 그럼 5개짜리를 원한다는 것은 여기네, 그지? 그러면 하나의 부피는 뭐가 되겠다는 뜻이니? AB 제곱이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하나의 부피인 A, B 제곱이 그 부피가 뭐래? 150짜리래. 이렇게 되네, 그치? 근데 첫 번째 지문에 뭐가 있냐면 이 이상의 서로 소인 자연수가 있네, A, B는. 그럼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되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숫자, 요거 두 개는 서로 소인 이 이상의 자연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물론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겠지. 그런데 얘는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딱 보면 제곱수는 25가 눈에 들어오지. 25 곱하기 몇이니? 25 곱하기 몇이 150이니? 6이지. 그러면 6 곱하기 25,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죠? 그래서 A 값은 6이고 B 값은 5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표현해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뭐 A 플러스 2B를 구하시오. 그러면 1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조각의 개수가 너무 중요한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잠깐 끄고 잠깐 기다려. 책을 받아가야 돼서. 책은 다 덮고 가방 싸도 돼.